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고의라고 돼 있죠? 구성요건적 고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고의가 있는 거냐라는 것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면 고의지 왜 구성요건적 고의 이런 말을 썼느냐, 이 부분부터 좀 논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 범죄 체계가 이제 뭐 합일태적 범죄 체계라고 해서 고의 과실이 두 군데서 작동을 한대요. 구성요건하고 책임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책임고의하고 구성요건적 고의를 용어적으로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구성요건적 고의나 책임고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의라고 써도 되는데 학자분들의 어떤 그런 그 교수님들의 그런 그 견해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은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된다? 고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의인데, 고의라는 거, 결국엔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요소로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고의가 뭐냐라고 했더니, 고의는 자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인식과 의사예요. 인식과 의사, 즉 뭐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성요건적,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는 그것을, 즉 방금 인식한 행위를 그대로 실현하라는 의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뭐가 된다? 고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과 의사인데, 그러면 인식은 뭡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고의의 지적 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요소. 그 다음에 자,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의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의지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적 요소, 다음 뭐다? 의지적 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의라고 부르죠. 고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뭐 조문 나와 있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치 조문은 인식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판례는 거기에다가 뭐다? 의사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의란 자기 행위가 불법 구성 요건을 실현함을 인용하는 행위자의 뭐다? 심적 태도. 이것을 바로 고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왜 고의가 중요하냐면, 고의라는 건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흠결이 생긴 고의가 없다면 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는 나중에 사실은 과실범 판례인데, 어쨌든 과실은 뭐다?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한다. 우리 형법은 무슨 책임? 고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 고의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고의는 뭐가 있다? 인식과 의사가 있다. 그래서 있죠? 지적 요소로서 쭉 해가지고 인식,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로서 뭐다? 의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의 체계적 지위. 그래서 이미 얘기했죠. 자, 책임고의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이기도 하고 책임고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기에 옆에 써놓으면 고의과실의 이중적 기능,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이중적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고의의 구성 요소 뭐가 있다?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요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가 등장한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고의의 인식 대상. 그럼 어떤 거냐? 그랬더니 고의의 인식 대상은 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뭐였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주체, 객체, 행위, 뭐 인과관계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처벌 조건이나 자, 소추 조건 등 뭐 있죠? 이런 것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면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고의가 없다라고 할 때 착오가 나오거든요. 착오가 나오는데 착오가 나오려면 뭐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데, 자,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죠.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와 그 다음 뭐다?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는 뭐만 되냐? 사실의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면 된다? 사실의 인식. 그럼 사실 뭐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는 다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는요, 의미의 인식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타인성 있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이러면 고의가 없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지적 요소입니다.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의사입니다. 자, 구성 요건을 뭐한다? 실현하려는 의사.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지적 요소 있죠? 한번,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있죠? 자, 지적 요소 뭡니까? 자, 모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결과, 인과관계, 주체, 객체, 행위상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밑에 고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아니고 인식 대상이 아닌 거죠? 뭐 있어요?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의지적 요소 있죠? 고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한 사실을 실현하는 의사를 말한다. 있죠. 그래서 바로 의지적 요소. 그것을 실현하는 의사.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의사가 없다면 역시 고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 이제 고의 들어가는데 고의에 뭐가 있다? 종류가 있죠. 고의. 자, 그러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이제 합쳐서 고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다 빵빵한 고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확실한 고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범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획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정적 고의도 고의예요. 자, 그 다음에 불확정적 고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불확정적 고의.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 미필적 고의, 그다음에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도 있습니다. 근데 다 고의예요. 확정적 고의만 고의가 되는 게 아니라 불확정적 고의도 뭐가 된다? 다 고의가 되는 겁니다.